오늘은 긴급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6.28 대책, 오늘 가계주택 관리 강화에 대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6.28 대책인데, 이게 여러분께 그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여러분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내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일요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담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경매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까지 근저당 설정 계획에 자설을 하지 않으면 결국 6월 30일 날에 새로 지금 발표된 6.28 대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하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대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자설을 오늘이 시간이 모자라서 내일 주말까지 활용해서 각 은행들이 한다고 그런저런 소리들이 들리고, 저희 의뢰인들 저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오전 내내 오후에도 계속 바빴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실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방안들이 발표된 건지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대책의 추진 배경은 뭐냐면, 최근 금리 인하, 그리고 지난 올해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었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해제하고 다시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택 구매를 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단기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강력한 규제를 당연히 내놓은 겁니다. 그거 좀 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근데 대책이 생각보다 좀 강수를 둔 대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을 막겠다. 실수요자.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외에는 대출이 힘들어지게끔, 곤란하게끔 규제를 하겠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철저히 막겠다. 그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담대 여신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함으로써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대출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사항들을 제어를 하겠다, 막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런데 대출이 6억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34억, 그리고 취득세 같은 세금까지 다 포함하면 35, 6억, 6, 7억 정도의 돈을 스스로 알아서 마련해라. 그러면 당연히 고가의 주택 매입에 제동이 당연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실수요자,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6억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좀 제약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따져보면,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과연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뤄가서 이루어지면서 할 것인지, 정부에서는 수요 공급이 서로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은 이것을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입니다. 즉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이 대출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 이 대출 규제를 6월 30일, 6.28 대책이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6월 30일부터 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이것을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기존 대출을 만약에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은행으로 전환 대출을 하지 않으면 기존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즉 말해서 돈을 더 이상 증액을 해서 더 많은 대출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황을 유지해서 연장 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책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시행일 전, 그리고 뭐 이 시행일 전까지 막 이러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택 매입을 하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6월 28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이 넘어간 상태면 그것은 기존 대출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을 그런 경우는 좀 완화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에서 전산상 대출을 하겠습니다. 접수를 한 이상 접수한 그것은 종전의 것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중도비, 이주비 대출 경우에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그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 특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시행일 전까지, 그러니까 6월 18일이죠. 6월 18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를 이체를 한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에서 매매에 대한 계약금,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에 대한 계약금, 이런 계약금이 넘어간 경우에는 종전의 그런 대출, 종전에 있는 규정들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완화시켜 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출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격한 이제 제약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628 대책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표 하나에서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경매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어떤 규제를 받느냐?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여러분 1주택자, 2주택, 3주택은 당연히 안 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 추가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처분. 6개월 이내 여러분 처분하려면 지금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6개월은 명의 이전까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의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잔대금까지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쯤 이미 계약자가 서로 계약할 사람들이 결정이 나서 계약서를 쓰기 직전 단계 혹은 계약서를 쓴 단계, 이런 정도여야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를 시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해서 대출 자금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매입했는데 6개월 안에 여러분이 집을 팔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6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면 이 상당히 앞서 받은 대출이 다시 무효가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담대 대출을 1주택, 2주택, 3주택은 당연히 안 되는데 1주택자가 주담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계약 정도는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출 한도가 여러분 수도권, 거듭 말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6억입니다. 6억.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좀 핵심 지역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빌라가 아니라 고급 빌라 말고 일반적인 빌라가 아니면 사실 6억 가지고 집 매입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집들이 다 최하 20억 정도는 가고 30억, 40억, 50억 가는데 30억짜리 집을 6억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24억 플러스 취득세 기타 비용을 내가 돈을 가지고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핵심 지역을 벗어나서 매매가 자체가 10억을 전후로 하는 그 정도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혹은 10억 이하를 유지하는 곳들이면 뭐 그나마 6억이라는 그 대출 한도가 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